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구도가 형성되면서 보수나 군소 후보의 입지가 더 좁아졌습니다. 후보들이 지지세 확장을 위해 악정고투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호남인사 홀대론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세월호 선내수색구역이 확대된 가운데 구두에 방치됐던 진흙의 세척과 함께 분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번 대선은 특히 보수 후보나 군소정당 후보들이 뚫고 들어갈 틈새가 좁아졌습니다. 후보들은 우리도 있다는 걸 알아달라며 틈새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 금남로에서 유세전을 펼쳤지만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유 후보는 광주 전남에서 바른정당이 인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는 인물을 보고 투표해달라며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물을 보시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유승민이 좋아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도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집중 유세를 하며 노동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김선동에게 모아주는 표야말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살리는 표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오는 주말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다음 주 중에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다른 후보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졌습니다. 양강의 대결이 치열할수록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서 표 얻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만큼은 호남에서 몰표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양강을 제외한 후보들에게 여전히 호남은 좁은 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호남인사 홀대론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 선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홀대론은 실체가 없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어제 빛고울 노인복지타운에 무단으로 살포돼 발견자가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의 정무직 비율이 국민의 정부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영선 선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정부에서 호남 인사들이 중용됐다며 호남 홀대론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양강구도 대선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인 셈인데 앞으로 조직력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해남의 재보궐선거는 작은 대선으로 불렸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강 후보의 소속 정당끼리 대결을 치른 데다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군수는 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에 몸담고 있는 곳은 전남의 6곳뿐입니다. 전남의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국민의당인데 시장 군수는 22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을 달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 군수는 10명에 이르고 당적이 없더라도 민주당 계열로 분류되는 단체장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정당이 각기 다른 시장 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각각의 선거 조직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직력의 동원이나 새 과시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보다는 사실은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큰데 대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을 마친 광역 지방의원들도 일부는 차기 시장 군수직을 노리고 있어 조직력 대결을 치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5.18을 알리는 행사가 다음 달에 개최됩니다. 5.18 왜곡에 맞서 5월 정신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다음 달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5.18을 알리는 행사가 최초로 개최됩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영문으로 번역한 광주 다이어리의 재출간 기념 학술대회와 출판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에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와 전 주한미국 대사인 도널드 그레그, 5.18 당시에 광주를 취재했던 외신 기자 등 해외 인사와 미주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주 다이어리라고 하는 영문 책자를 재출간하게 돼서 이 기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엔에서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정부 동의 과정 등 유엔 행사가 확정되기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유엔 행사 개최에 미적미적한 태도를 보였고 외교부 역시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념식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과정 가운데서 저희한테 그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검토하는 거는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외교부가 기념식이 아닌 행사로 치르는데 협조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5.18 기념재단은 다음 주 뉴욕 현지를 방문해 외교부와 함께 행사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만 잘 알려져 있던 5.18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선내 수색 사흘째, 객실 출입구가 새로 뚫리는 등 수색 구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름 넘도록 부두에 방치됐던 진흙도 세척과 함께 유해나 유품을 찾아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진흙이 담긴 포대가 하나둘 옮겨집니다. 작업자들이 아래를 잘라내자 진흙이 작업대 위로 쏟아집니다. 지난 1일부터 세월호 선체 주변에서 수거된 뒤 부두에 쌓여있던 진흙들로 20일 만에 세척과 분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대에는 3mm 구멍 크기의 망이 끼워져 물을 뿌리면서 진흙 속에 있을지도 모를 유해와 유품을 걸러내게 됩니다. 3mm는 가장 어린 미수습자인 6살 권혁규 군의 치아를 기준으로 설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선체 파편, 그다음에 이제 귀조개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분리해내는 그것만 훈련시켜 주면은 뼈가 있다면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겁니다. 수습팀은 200kg 가량이 들어있는 한 포대를 분리하는데 15분 가량, 하루에 100에서 150포대를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한 진흙은 2,600포대로 선내 수색에서도 추가로 진흙이 나오고 있어 작업은 20일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선체에는 남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객실 끝부분에 두 번째 출입구가 확보돼 8명의 수습팀 1개조가 추가로 투입되는 등 수색 구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장애인들 역시 다양한 방면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세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진 씨. 대부분의 업무를 능숙하게 해내지만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내용을 점자와 음성으로 나타내주는 보조공학기기 도움을 받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잠잘 때도 머리맡에 냅두고 혹여나 자다가 이 업무가 생각나면 메모도 얼른 해놓을 수 있고 수업 준비도 이걸로 다 하고. 네. 다리가 불편한 소성화 씨 역시 하루 4시간 두 손이 되어주는 근로 지원인 덕분에 맡은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거운 걸 듣는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일이 있을 때 제가 나가야 될 경우에 혼자 가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옆에서 짐을 들어줘야 되고 저를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이처럼 전문적인 업무를 수월하게 해내는 건 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제도 덕분입니다. 10년 전 도입된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근로지원인 제도는 이용하는 사람이 한 해 평균 140명 남짓입니다. 한 번 이용한 사람은 꾸준히 이용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고가의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도움을 받는데 따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안정된 근무를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가 본인의 직무 능력을 실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은 연말에, 보조공학기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와 사업주만 협의하면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과 재입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상인은 국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재입찰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금호타이어 매각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매각을 차기 정권으로 넘겨 재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 오후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개막돼 나흘간 열리는 전남체전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7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전시 종목으로 채택된 카약 등 모두 23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여수시 거문도 남쪽 29km 해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 지진과 관련해 들어온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수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지난 1월과 3월 2번 발생했지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 거짓 폭발물 소포를 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동구의 한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폭탄이 들어있다는 협박 경고문과 함께 거짓 폭발물 소포를 보낸 혐의로 25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